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요즘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요, 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그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방해해서 못 받게 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배상해줘야 된다 하는 것 같고 갈등들이 있고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에서요, 이번 사례 내용을 보면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한 판결인데요. 여기에서 쟁점은 뭐였냐면요, 그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 주선에 따른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거, 이게 상가 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인지, 그리고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 제한은 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은 뭔지,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그 채무의 그 이행기, 그는 임대차 종료일에 해당이 돼서 그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된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로부터 이 서울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10월에,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1일까지 하게 4개월쯤 후에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고 이거를 임대인에게 이제 알렸어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임대 계약 안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권리금 계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총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요. 임대인에게 통보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그 임대차 계약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네. 그 임차인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사람하고 1억 1천만 원이었는데요. 1심은 1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하고 지연 손해금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을 하면서 금액은 1억 2백이 아니고 7,100만 원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1심에서 1억 2백 했던 것을 항소심에서 7,100만 원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부담되는 손해배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그 소멸의 기산일 또한 이것도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을 붙여본다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의 입법 취지, 보호법이 그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그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 요건, 배상 범위,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이거는 법정 책임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도 임대차가 종료한 날을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봐서 그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걸로 해야지 당사자 간에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권리금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때 지체 상금이 기산점이 달라져선 안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주는 의미는요, 상가 임대차법이 정하는 그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책임의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그 최초의 판시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은요, 그 신규 임차인의 그 주소연이 없다 하더라도 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상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에는 신규 임차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내가 직접 상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 경우,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굳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주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서 부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거,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요, 그것은 방해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